제가 사실은 필러를 맞지 마세요라는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봤어요. 어떤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들어가 보면 딴 데서 맞지 마세요, 저한테 맞으세요, 이런 내용이야. 원장님 처음 만났을 때 필러 맞지 말라고 그랬었잖아요.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찍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필러입니다. 필러하고 보톡스, 지방이식 이런 얘기 하면서 그거를 제발 좀 맞지 않게, 맞더라도 자세히 좀 알고 맞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대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뼈 수술을 하니까 뼈 수술을 하면서 피부를 들어가서 안에 조직을 보니까 필러로 인한 문제들을 알게 된 거예요. 한 3, 4년쯤 됐어요. 필러에 대해서 사실은 눈으로 확인하기가 쉽진 않아요. 피부를 절개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논문에 나온 내용 아니면 회사에서 설명하는 내용, 본인이 그냥 밖에서 보는 피부의 변화 정도만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오늘 방송은 그래서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내용이 좀 무겁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그거를 정말 좀 깊게 고민도 해보고 필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문제점도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오늘 제가 설명할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70% 이상 사용하고 있는 필러 공화국을 만든 대표적인 필러 HA 필러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완전히 흡수된다라고 알고 있는 필러는 실제로 100% 흡수되지 않습니다. 절대. 두 번째는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녹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녹이기가 어려워요. 필러라는 거는 사용한 지가 한 100년 이상이 됐어요. 실제로는 뭐 바세린도 있었고 파라핀, 실리콘, 아니면 동물성 뭐 콜라겐을 이용한 필러를 쭉 쓰다가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HA 필러, 이 제품들이 나오면서부터 필러의 전성시대가 된 거예요. 그럼 왜 HA 필러를 많이 사용하냐면 흡수가 되고 해독제가 있다는 특징이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쉽게 부담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잘못 맞으면 어차피 녹을 건데, 그리고 또 안 되면 내가 녹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필러에 대해서 쉽게 접근을 하는 거지. 이게 대표적인 HA로 만들어진 필러 중에 대표적인 필러입니다. 이게 필러의 주사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필러의 바늘이고, 실제로 사용을 어떻게 하냐면 뚜껑을 따서 바늘을 끼운 다음에 이러면 이제 주사기에 꼽힌 필러가 되겠죠. 이걸 이렇게 넣는 겁니다. 피부에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 한 1cc니까 1cc를 다 넣어 볼게요. 이게 필러마다 성질이 조금씩 다른데, 좀 더 이제 모양을 유지하는 필러가 있고 좀 더 흘러내리는 필러가 있고 여러 가지 타입인데, 이거는 약간 모양을 좀 유지하는, 좀 잼에 가까운 그런 성질이 있어요. 좀 끈적끈적한. 관련된 논문은 사실은 아주 많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 논문을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논문은 2018년도 성형외과 학회지 PRS 실린 논문이고 일본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귀 등에다가 필러를 주사를 해요. 그래서 4주마다 귀 등에 있는 필러의 변화를 관찰한 거죠. 결론이 뭐냐? 첫 번째, 볼륨. 필러는 처음에 4주 동안은 오히려 부피가 커져요. 그러다가 4주째부터는 쭉 흡수가 됩니다. 작아지는 거죠. 부피가 점점 줄어드는데 계속 줄어들진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부피랑 한 64주째 부피랑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흡수가 돼서 없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지. 면적은 처음에 좀 넓어졌다가 유지된다. 물론 높이는 계속 낮아집니다. 두 번째, 조직 검사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4주째부터 원래 같으면 필러만 들어있어야 될 텐데 필러 속으로 조직이 들어와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사 바늘을 통해서 따라 들어온 것도 있고, 필러의 성질이 우리 몸에 있는 콜라겐 성분, 그 다음에 섬유모 세포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필러 속으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들어가는 거야. 뒤엉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결론을 내보면 필러가 흡수되지만 우리 몸에 있는 조직이 그 흡수된 필러를 대신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있는 필러 부피랑 나중에 있는 필러 부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이 내용이 뭐냐? 필러는 흡수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HA 필러가 100% 흡수된다고 알려있고 그렇게 제조업체에서도 광고를 하고 있는데 흡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흡수된 것도 우리 몸에 있는 조직이 대신 거기를 메워주니까 부피는 유지가 되는 거죠. 물론 형태는 바뀝니다. 옆으로 퍼지고 낮아지고 녹이는 해독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이알 레이즈라는 해독제를 이용해서 녹여봤는데 어떠한 경우에서는 녹지 않더라. 자기 조직이 들어와서 그 필러하고 섞여 있으니까 그 필러를 녹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맞으면 다시는 맞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더라. 보통 필러를 맞아 특히 턱끝에 맞은 사람들 중에 수술하러 들어가 봐요. 그러면 이게 개구리 알처럼 약간 볼록해져 있는 턱끝에 필러 덩어리가 그대로 있어요. 녹는 필러라고 본인들도 알고 있는데 녹이는 주사까지 맞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잘 안 녹는 거야. 수술할 때 그대로 남아있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몸에 있는 조직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좀 더 빨리 녹이면 녹을 확률은 더 높아져요. 그게 대략 4주예요. 한 달. 그래서 내가 필러를 넣었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고 녹이고 싶은 마음이 들면 되도록이면 한 달 안에 녹이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필러 녹이는 주사 맞고 나서 4일 동안 활발하게 녹아요. 그러니까 뭐를 딴 거를 수술 같은 걸 해야 된다. 필러 녹인 부분에 수술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 4일 전에는 녹이는 거를 추천을 해요. 여유 있게 한 일주일 전에 녹이면 되겠죠, 그죠? 논문의 내용을 보고 이제 코멘트를 한 의사들이 있어요. 현재 필러를 시술하고 있는 모든 의사들은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러한 코멘트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환자들이 알고 맞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놓는 의사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필러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필러의 특성인 거예요. 두 번째 논문은 피부과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이 논문의 내용도 역시 필러가 흡수되지 않고 우리 몸에 남아있게 되더라. 그리고 주로 마지막에 지방세포로 바뀌더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요. 오히려 그걸 좋게 보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뭐 볼륨을 높인다든지 노화를 방지하는 데 더 효과적이겠더라. 그렇게 해서 이걸 더 발전시킨 개념이 스킨 부스팅 필러라는 개념이 여기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필러에 자가 조직이 들어오니까 그걸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의 필러를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스킨 부스터 초창기에 나온 레스틸렌이 아니에요. 그냥 얼굴에 남아 있어도 별 문제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아있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야.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맞았어요. 없어지더라 이거지. 그러면 녹았다 생각하는 거야. 특히 팔자 있는데 위치를 바꾼 거지. 그 부피가 없어지지 않아요. 얼굴이 커지고 처지는 거지. 그러면 점점 얼굴의 모양이 나쁜 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2018년 중국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케이스 리포트입니다. 이런 경우를 봤다. 이 사람은 윤곽 수술을 하는 의사인데 턱끝 수술을 했는데 필러 때문에 턱끝의 뼈가 패여 있더라. 여기 보면 여기 사람의 CT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꺼져 있어요. 패인 거야. 아이스크림 떠먹은 것처럼 패여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수술실에서 찍은 장면이에요. 보면 여기 뼈가 여기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패여 있어요. 여기서 언급한 세 가지 원인은 첫 번째는 직접적인 압박, 두 번째는 뼈를 흡수시키는 세포가 있고 생성시키는 세포가 있는데 HA 필러가 흡수시키는 세포를 모은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여기 입술 밑에 있는 근육, 이 근육 때문에 필러가 눌려져서 그 압박에 의해서 뼈가 패이더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세 번째가 맞아요. 여기 턱끝에 필러를 놔도 모든 사람이 패이는 건 아니에요. 뼈 바로 위에 골막에 가깝게 근육 밑에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광대 앞부분에 놓은 사람들은 패이지 않습니다. 팔자 있는 데는 패입니다. 근육이 필러를 눌러줄 수 있는, 그래서 근육 움직임이 심한 부분, 팔자 있는 데나 턱끝 부분에 뼈가 패이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뼈가 왜 패이겠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아까 보셨지만 필러라는 것 자체가 그냥 약간 젤리 같은, 뼈는 금속이 아니에요. 세포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얼음이라 생각합니다. 얼음. 그 위에 밥그릇을 얹어놔요. 그러면 물론 얼음이 녹는 기전은 딴 거지만 이렇게 홈이 패이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지속적인 압박 때문에 그 부분에 뼈가 패이는 겁니다. 여기 논문에 따르면 이전까지 뼈가 패인 경우가 보고된 게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수술해보면 한 5년 전부터 저는 이게 계속 봐왔지. CT를 찍어도 뼈가 이렇게 함몰되어 있고 실제로 수술해보면 뼈가 패여 있어요. 실제로 너무 심해서 수술하려고 들어갔다가 수술을 못한 적이 있어요. 멈춘 적이 있어요. 이런 거를 사실은 상담할 때 설명하거나 하면 깜짝 놀래요. 정말 충격을 받아. 그걸 알고 누가 필러를 맞겠어요? 필러가 흡수되지 않는다는 거, 녹이기 힘들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납득이 안 가는데 그게 내 몸에 뼈를 패이게 한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광고를 하는 거 1년 간다, 2년 간다, 5년 간다, 좀 오랫동안 모양을 유지시켜 준다라는 내용을 광고를 해요. 1년 가는 필러, 2년 가는 필러, 5년 가는 필러 없습니다. 그냥 평생 가는 겁니다. 이건 정말 맞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은 그게 쌓이는 거야. 그럼 또 쳐져요. 또 넣고 또 쳐지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